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역사 돋보기의 네 번째 설화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설화의 주인공은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입니다. 자명고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이야기는 유독 배경 설명이 필요한 비극적인 설화랍니다. 시대적 배경은 고구려의 3대 대무신왕 때의 이야기로 고구려 완전 초창기 때의 일이죠. 고구려의 3대왕 대무신왕은 고구려 역사에서 첫 정복군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주변 국가들을 하나둘 통합해갔죠. 대무신왕이 정복하고 싶어 했지만 아직 멸망시키지 못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낙랑국이었습니다. 대무신왕이 낙랑국을 멸망시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낙랑국에는 특별한 물건이 있었으니 적군이 침입해오면 알아서 소리를 내는 북, 자명고와 나팔, 자명각이 있었던 겁니다. 자명고와 자명각이 있는 한 누구도 낙랑국을 공격해올 수가 없었죠. 한 번은 대무신왕의 아들 호동왕자가 옥저라는 나라를 방문했을 때 마찬가지로 옥저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낙랑국의 왕 최리가 호동왕자를 보고는 호동왕자에게 자신의 딸 낙랑공주와 혼인을 주선했습니다. 한동안 낙랑국에 있던 호동왕자는 다시 고구려로 돌아왔고 고구려에서 낙랑국에 있는 낙랑공주에게 편지를 보내 낙랑국의 무기고에 들어가서 북을 찢고 나팔을 부숴버릴 수만 있다면 내가 예를 갖추어 너를 맞이할 것이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너를 맞이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사랑에 눈먼 낙랑공주는 몰래 무기고에 들어가 북을 찢고 나팔을 부숴버렸습니다. 이때 호동왕자는 아버지 대무신왕과 함께 낙랑국으로 쳐들어갔고 자명고와 자명각이 울리지 않자 방심하고 있던 최리는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도가 포위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내막을 파악한 최리는 딸을 제 손으로 죽이고 고구려 대무신왕에게 항복해버렸다고 하죠. 이렇게 대무신왕은 낙랑국을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설화만 놓고 보면 호동왕자가 아주 나쁜 남자 같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낙랑국이 멸망하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호동왕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토록 대무신왕이 원했던 낙랑국 멸망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호동왕자일 텐데 왜 호동왕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이야기가 설화나 전설 등을 수록하지 않고 오직 역사만을 기록한 삼국 사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적군이 오면 스스로 연주하는 자명고와 자명각이 있다는 건 사실적이지는 않잖아요. 만약 실제로 스스로 울렸더라면 아마 지진계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는 경보장치가 아니었을까 추정만 하고 있답니다. 자명고와 자명각에 대한 정확한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죠. 북과 나팔은 고대 시대에 제2적 성격을 띠는 제사용 악기이기도 했습니다.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악기라고 여겨졌죠. 오늘날에도 무당들이 무당 굿할 때 북과 나팔을 쓰잖아요. 그래서 자명고와 자명각은 적의 침입을 예측해주는 무당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 이젠 호동왕자가 왜 그런 결말을 맞이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대무신왕과 호동왕자 사이를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무신왕에게는 두 명의 왕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원비, 둘째 부인이 차비인데 대무신왕이 고구려의 3대 왕인 걸 감안해 본다면 아직 고구려가 부족 연맹국가 단계였을 시점입니다. 주몽 이래 고구려의 왕은 연맹 부족들 중 계류부에서 배출했지만 여전히 다른 부족들의 힘 또한 강력했습니다. 주몽 이전에는 연노부에서 부족 연맹을 이끌다가 주몽의 등장으로 계류부에게 주도권을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연노부는 고구려의 넘버2 부족으로 왕비 가문을 배출하는 외척이었습니다. 대무신왕의 어머니도 연노부 출신의 여인이었죠. 대무신왕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부인이었던 원비는 연노부에서 배출한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대무신왕은 오래도록 원비 사이에서 아이를 보지 못하다가 부여 출신의 여자를 두 번째 부인 차비로 들이는데 차비에게서 낳은 아이가 호동왕자였습니다. 호동의 얼굴이 아름답고 고와서 임금이 매우 사랑했다 하여 이름이 호동으로 지었다고 하죠. 호동이 크고 한참 있다가 비로소 첫 번째 부인이었던 원비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러면 애매해지죠. 정통성은 첫째 부인의 아들에게 있지만 장남은 또 둘째 부인의 아들이니까요. 더불어 호동왕자는 외가가 외국 부역이기 때문에 외가의 힘이 매우 미약했던 반면 첫 번째 부인 원비에게서 낳은 해우의 외가는 그 빵빵한 연노부 부족. 이러니 대무신왕도 눈치를 보면서 마음대로 호동왕자를 태저로 임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무신왕 입장에서야 호동왕자가 차기 왕이 되어야 연노부의 힘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호동왕자에게 낙랑국 멸망이라는 공을 세울 기회를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낙랑국 멸망은 분명 성공적이었으나 연노부도 호동왕자가 아닌 해우를 차기 국왕으로 밀어야 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대무신왕의 첫 번째 부인인 원비가 호동왕자가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여기서 호동왕자의 대처가 당황스러운데 굳이 해명하려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동왕자가 원비를 실제 겁탈했든 안 했든 낙랑국 멸망 후 차기 국왕 후보로 대무신앙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마당에서 스캔들을 무조건 부정해야 하잖아요. 누군가 왜 해명을 하지 않는지를 물어보자 내가 만일 해명한다면 이것은 어머니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오 왕에게 근심을 더해주는 것이니 이를 어찌 효라할 수 있겠는가 라며 계모이지만 어머니는 어머니라며 효를 위해 해명하지 않았다는데 당연하게도 핑계이고 낙랑국을 멸망시킨 큰 공을 세웠음에도 호동왕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혹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세상의 환멸을 느꼈던 듯합니다. 결국 호동왕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동생 해우가 태자로 임명되었죠. 호동왕자가 삶의 미련을 내려놓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해석에 따라 다르겠죠. 문학적으로 본다면 호동왕자도 낙랑공주를 사랑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낙랑공주의 죽음으로 시련에 빠졌다고 볼 수 있고요. 또는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기반이 미약한 외가로 인해 언제나 계모와 연노부에게 압박을 받은 것에 대한 막대한 불안함 때문일 수도 있겠죠. 신채호는 낙랑공주의 죽음에 이은 호동왕자의 자살에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에 아름다운 남녀 한 쌍의 말로가 다같이 비극이 되고 말았다. 자, 그렇다면 최리의 낙랑국은 대체 무슨 나라였을까요? 낙랑국의 정체를 두고도 엄청나게 많은 의견들이 타협의 여지 없이 서로 충돌하고 있답니다. 낙랑국의 정체를 파악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설명드릴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서기 32년에 대무신앙이 호동왕자와 낙랑공주를 이용해 자명고와 자명각을 부숴버리고 낙랑국을 멸망시켰는데 삼국 사기에는 5년 후 서기 37년 기록에 이런 기사가 또 실립니다. 20년 임금이 낙랑을 습격하여 멸망시켰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32년에 이미 최리가 항복하면서 낙랑국은 멸망을 했는데 어떻게 37년에 또 멸망시켰다는 말이 나올까요? 최리 사후 잔존 세력들이 다시 낙랑국을 재건했다고 유추할 수 있지만 그렇다는 역사적 기록은 없습니다. 대체 누가 낙랑국을 재건했는지조차 기록이 없죠. 아니면 부흥운동의 일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대무신앙은 37년에 다시 한번 낙랑을 쳐서 멸망시키는데 이로부터 7년 후 서기 44년 중국 후한의 광무제가 바다를 건너와서 낙랑을 정벌하고 그 땅을 빼앗아 군현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무신앙이 멸망시킨 낙랑국을 후한이 와서 빼앗아 갔다는 뜻이죠. 멸망했으면 없어지는 거지 왜 자꾸 나타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겠지만 고대의 국가 대 국가 싸움에서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개념은 생소했습니다. 승리한 국가가 패배한 국가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두고 간접 통치하는 게 오히려 더 일반적이었죠. 대무신앙이 대소왕의 부여를 공격해서 대소왕을 죽일 때도 부여를 멸망시키지는 않았잖아요. 이 대무신앙이 간접 통치하고 있던 낙랑국을 중국의 후한에서 빼앗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삼국 유사의 기록은 또 다릅니다. 삼국 유사에선 낙랑국에게 군대를 보내 정복한 것이 아닌 사신을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 측 기록에서도 후한의 광무제가 원정군을 보냈다는 기록도 없고요. 이로 말미암아 후한의 광무제가 낙랑국의 재건을 축하하는 의미로 사신단을 보내면서 낙랑국 내 강대국으로서 영향력을 개입시키려고 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벌이든 축하든 중국의 후한은 왜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개입하려고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이제 낙랑국의 위치를 고민해 볼 때입니다. 우선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해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옛 고조선이 한나라에게 멸망하고 한나라는 고조선의 땅에 한사군을 설치하여 간접 지배를 했습니다. 이 중 3개는 빠르게 없어지고 대략 평안도와 황해도 일부를 관할했던 낙랑군만은 남아있었습니다. 최리의 낙랑국이 이 낙랑군과 동일한 건지 아닌지가 가장 맹점이랍니다. 우선 동일하지 않다는 입장에선 낙랑국은 별도의 국가이며 요서 지역에 있었다고 비정합니다. 그 논거로는 일단 낙랑군이라면 한나라의 간접 통치 기구인데 어떻게 왕이 나올 수 있냐는 것이고 또 낙랑군은 공식적으로 대무신앙으로부터 한참 뒤인 4세기경에 고구려에게 병합되기 때문입니다. 대무신앙 때 멸망시킨 나라는 다른 나라라는 거죠. 반면 낙랑군과 낙랑국이 같은 국가라고 말하는 쪽은 후한의 광무제가 굳이 그렇게 개입하려고 했던 이유는 중국과도 분명 연관이 있었다는 뜻이며 또 옥저에서 호동왕자와 최리가 처음 만났을 때 최리가 호동왕자에게 북쪽 국가 국왕의 아들이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낙랑국 기준 고구려가 북쪽에 있다면 낙랑국이 요서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낙랑국과 낙랑군이 별도의 나라이지만 위치만 비슷했다는 설도 있는데 이는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두 주장을 절충하려는 설이랍니다.
여하튼 아직 낙랑국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래서 호동왕조와 낙랑공주는 여러모로 풀린 것이 별로 없는 미스테리한 이야기랍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